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공병호의 사장학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을 위한 현장 생존 전략. 피하지 말고 맞서라. 라는 그런 부제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저도 사장이어서 사장의 그런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 책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과 위로를 전해줬거든요. 오늘 이 책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팔 수 있는 확실한 그 무엇을 확보하라.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 가치를 창조한다. 당신 사업의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은 어느 수준에 있는가? 사장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들이 경쟁사보다 여러분을 기꺼이 찾도록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고객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다. 이를 두고 중국 제1의 기업가로 통하는 하이얼 그룹의 장루이민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긴장감과 위기감이 사라지면 금방 몰락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항상 더 나은 품질의 상품이 나오면 언제든지 돌아선다. 경쟁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고객에 줄 수 있을 때만 고객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비용보다 클 때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의 원천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only one이 되어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신 있게 사업을 펼쳐나갈 수 없다. 초과 이윤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그런 기회에 참가하기 위해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벌이가 조금이라도 된다는 소문이 나면 해당 시장에 업체들이 난립해서 대다수가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남들이 만들 수 없거나 쉽게 복주할 수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사장은 항상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별하게, 즉 시장에서 only one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제법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사업을 해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에 독특함 혹은 특별함이란 단어를 붙일 수 없다면 당장에 버티기야 가능하겠지만 결국 겨우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에 머물 뿐이다. 그런 경우 지금을 넘어선 다음을 위한 카드를 지닐 수 없게 된다. 자신이 팔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특별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를 위해 전력 투구하라. 이것만이 사장과 그의 사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사장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가 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헛고생이다. 구매 결정은 전적으로 고객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고객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야말로 사장의 사명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이란 습관의 동물인지라 현업에서 특정 방향이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객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사업 초기부터 전성기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고객이나 시장의 요구를 잘 읽어내는 능력이나 감각을 지녔던 사장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능력이나 감각이 묻어지거나 아예 잃어버리기도 한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타성에 적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통념에 빠져든 사업체를 제치고 더 정확하게 고객의 가치 창조에 성공한 새로운 업체들이 무섭게 등장한다. 이것이 바로 냉정한 사업 체계의 역동성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세우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팔리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벤처기업을 하는 사장일수록 상품 개발을 위해 처음 시장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한다. 또한 어느 정도 사업 기반을 잡은 다음에도 실수를 거듭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장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디지털 셋톱박스를 제조 판매하는 휴맥스의 변대규 사장은 후배 벤처 기업인들로부터 실패 전문가로 통한다. 1989년 휴맥스를 창업한 이후 5년 동안 해마다 1개에서 2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다 접었다. 그는 벤처기업의 약 90%가 이 단계에서 주저앉는다며 벤처기업이 망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공급자 중심 사고를 꼽는다. 사장은 끊임없이 수요자 중심 사고를 하며 시장이 원하는 팔리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생존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장들에게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제시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6가지 방법은 한 가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첫째,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낚시하라는 속담처럼 새로운 상품이나 기회를 찾고 있다면 잡지나 신문 등을 가급적 많이 읽는다. 읽기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 그리고 발견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고민을 하는 중에 새로운 정보에 접촉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와 새로운 정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둘째,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나 연관된 분야의 상품 전시회, 박람회, 그리고 세미나 등에 짬을 내서 참석하면서 기회를 찾아본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있는지를 자주 볼 수 있을 때 타인의 눈으로 자신의 사업도 바라볼 수 있다. 셋째, 비즈니스 전문 간행물을 읽으면서 자기 분야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본다. 넷째, 지역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심지어 국제 시장이든 여행하면서 관찰하고 아이디어를 탐색한다. 다섯째, 인구 통계학적 추세와 같은 메가 트렌드를 관심 있게 파악한다. 여섯째, 이미 자신이 걸어온 길이나 경험 및 분야,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서 어떤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는지를 찾고 또 찾는다. 이 6가지 이외에 나는 다음 2가지를 더하고자 한다. 7째, 절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음을 기억한다. 8째,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좋은 기회를 잡기는 힘들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찾아야 한다. 불황해도 되는 집은 된다. 환경의 원인을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불황기라도 팔리는 상품은 항상 존재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앞서가는 시장 경쟁력을 지닌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냉철하게 재점검하고 만약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작업에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음은 이러한 현실 직시를 도와주는 실천 방안이다. 먼저 자신이 앞서고자 하는 경쟁사를 1개에서 2개 선택한 다음 정기적으로 경쟁력을 비교해 본다. 앞서고 싶은 경쟁사를 100으로 두고 경쟁력의 구성 요소를 업종의 특색에 맞춰서 항목한다. 이를 가격, 품질, 납기, 편의성, 인지도 등 몇 가지 요소로 나누어 경쟁사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이 몇 점 정도인지, 그리고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물론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제3자의 위치에 놓고 경쟁력의 정도를 기록하는 행위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늘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고 뚜렷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박한 상태를 유지하라. 결국 다소 지나치다 할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만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 자세부터 갖추어야 하는데 심적으로 항상 좀 더 절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주력 상품이나 사업이 다양화되면 시장에서 밀려나 사업이 쪼그라들거나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염두에 두어야만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시장이 상품의 운명을 결정지을 때, 즉 그동안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던 상품이 제대로 팔리지 않을 때 움직이는 것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을 뜻한다. 그 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즉, 기존의 주력 상품은 뒤쪽으로 밀어놓고 새로운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작전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사장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나름의 데드라인을 활용하는 일이다. 제품이나 사업을 찾아내거나 개발할 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듯이 일을 하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목숨을 걸고 일한다의 저자 오카노 마사유키는 6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오카노 공업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일본 정밀 금형 분야에서 초인류 장인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의 사업 철학 가운데 인상적인 대목은 같은 일을 절대로 3년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돈을 잘 벌어다 주는 상품에 의지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우려먹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이 자신의 주력 상품을 외면하기 전에 자신이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주력 상품을 대체한다. 이것만 하면 일생토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따위의 일은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점이 다른 사장과 다른 무서운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싸구려 상품이 아니라 제 값을 받는 상품을 팔 수 있었다. 3에서 5년 전에 개발한 제품에 집착하면 결국 제품 가격이 떨어져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 가운데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간 기업들이 많은데 초기 주력 제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스로 주력 상품의 생명에 3년이란 시한을 두고 사업에 임한다면 정말 목숨 걸고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정도의 각오로 뛴다면 충분히 새로운 상품이나 사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고객이 외면하기 전에 스스로 주력 상품을 갈아치워라. 책 주세요, 책. 공병호 작가님의 사장학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저희 라운제나 그다음에 라인강 스피치 전문 이제 플랫폼 아카데미죠. 1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반성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가치, 다른 곳과는 다른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사장으로서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었고요. 좀 더 다른 가치, 그리고 좀 더 많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고객분들이 원하는 그런 비전, 성공, 꿈 이런 것들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장님들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꼭 먹어야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